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관련 학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년 입시철만 되면은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의뢰가 오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너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차이가 뭔지 정확히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심지어 원서 접수 2주 전쯤에 건축학과에 적합한 자기소개서 소재로 건축공학과 자기소개서를 다 써놓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등 건축 관련 학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건축 관련 전공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오늘 컨텐츠를 토대로 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전공 적합성을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아주 잘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직접 설계한 건물을 세우는 것부터 예술의 혼을 갈아 넣어서 사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건물을 만드는 것 등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라인과 지원 동기들이 떠오를 텐데, 동시에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함께 드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 전공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는 대체적으로 인상 깊은 건축물이나 건축기술 및 문화를 접함,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과학적, 예술적 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김,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기술과 원리를 공부해보고 싶음, 마지막으로 이후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나만의 건물을 세우고 싶음 등의 시나리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관련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 라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건축물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수세기를 걸쳐서 오랫동안 꾸준히 회자되는 것은 모든 건축학자와 건축공학자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 시나리오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의대 지원자들이 주된 지원 동기로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의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언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으로 구분되는 세 건축계열 전공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축산업 현업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나 토목공학과나 이름만 다른 전공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 콘텐츠를 접한 이후부터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은 건축 및 건설에 대한 줄기학문이라는 특징만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학과 자체의 기본 컨셉과 배우는 지식부터 진출 분야까지 모두 각기 다른 별개의 학문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건축학과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소재로 우수한 수학 실력을 언급한다면 건축학과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건축공학과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의 지원 동기에서 예술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어필한다면 합격 가능성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듣기에는 자기소개서 제대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부터 이 질문들의 반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학과는 건축학과예요. 국내 건축학 전공 이하 건축학과는 대부분 5년제 학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대의 예과 2년, 본과 4년 학제 시스템과도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 1학년 때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대학 자체에서 지정한 교양 수업들을 중심적으로 이수를 하고,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학 관련 전공 수업들을 이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학과 커리큘럼의 핵심은 바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축 설계에 필요한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학과 전공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을 뿐더러, 물리학 중에서도 역학의 일부분인 구조역학과 재료역학을 제외하고서는 공업수학과 물리학 등을 아예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교차 지원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건축학과의 경우 일반 공과대학의 공학교육 인증과 마찬가지로 건축학과만의 자체적인 인증제도인 건축학 인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축학 인증제도는 보통 2년, 3년, 5년간의 인증기간을 학교 자체에다 부여를 하는데, 해당 인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건축학과 단위의 학사 규모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인증제도는 이 학교의 건축학과 커리큘럼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즉 우리 인증원에서 인정하는 건축학과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보증하는 건축학도들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건축물의 경우 그 특성상 부실공사가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자체에서 국내 대학들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학과 커리큘럼을 매우 빡세게 검증하는 일종의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건축학 인증제도인 KAAB가 건축학과가 5년제 학제로 운영되는 데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석소장 이렇게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기에는 숫자와 계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특히 왜 건축학과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5년제로만 운영이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학생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공학과입니다. 아까 위에서 건축학과가 설계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축학과가 설계에 집중할 거면은 건축공학과는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건축학과가 설계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면 건축공학은 공과대학의 전공으로서 건축물이 들어설 토목, 지반 및 대형 인프라들에 대한 구조와 시공을 주로 다룹니다. 건축학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형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뼈대용 학문이라면 건축공학은 이 뼈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선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시공 기술을 채택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구조용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이 때문에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배우지 않는 공업수학은 물론 물리학과 역학 등의 중심을 두고 구조역학, 재료역학, 철골역학, 철근 콘크리트 역학, 건축 설비, 건축 환경, 건축 일반 구조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학과에 비해서 훨씬 이공계적 사고를 갖고 이공계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건축공학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통 건축가로 활동을 하는 것에 반해서 건축공학의 졸업자들의 경우 시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졸업 이후의 진로도 보통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이후 시공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건축공학과 역시 우선은 공과대학 공학계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공학 관련 수업들은 모두 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적 과목을 기반으로 해서 졸업 이후에는 구조 설계나 안전 진단, 에너지 분석 등의 일반적인 공학 시스템 관련 진로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학과는 뼈대용, 건축공학과는 이 뼈대를 구성하는 근육이나 살의 구조를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목공학과입니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건물의 설계와 시공 등 지상 부분을 다룬다면 토목공학과는 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지반과 지질 분야를 다룬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토목공학과의 경우 전공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시민공학으로 바뀌는데,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들인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제반 시설들을 갈고 닦기 위해서 형성된 전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의 건물에만 집중하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와는 달리 여러 사회 기반 시설, 다리나 댐, 공항, 수도 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토목공학과의 경우 아무래도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국토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산업화 시기와는 달리 현재에는 사회 기반 시설들이 이미 확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목공학 관련 산업 자체는 굉장히 심한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토목공학과 교수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토지에 목말라 있는 것이 현재 토목공학과 업계의 현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술이나 지식은 충분하지만 국내에는 이 대규모 사회 인프라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개발이 덜한 토지들이 널려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일종의 희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목공학과 자체는 졸업을 한 뒤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 자체도 침체되어 있는 것이 실상이니까 토목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지원 이전에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토목공학과가 아니라 건설환경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이런 학과들은 어떤 학과들인가요? 물어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건설환경공학이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사회인프라공학과 등등 여러 학과들 모두 기존 토목공학과에서 이름만 바꾼 학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회나 환경이라는 워딩으로 인해서 굉장히 최첨단 도시 인프라를 공부하는 줄 알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는데, 특정 전공 과목을 제외하면 순수 토목공학에 기원을 두고 있을 뿐더러 여기서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 모두 거의 다 토목공학 관련 전공에서 박사를 따신 분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다 해도 회사 측에서도 토목공학과라고 정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유난히 이런 점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공 특성상 졸업 이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입학했다가 반수하러 나오는 여학생들이 꽤 많아요. 석소장에 제자 중 여학생 한 명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석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인프라공학과라는 전공 이름에 혹해서 진학을 했다가 1학년 끝나자마자 반수하러 튀어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토목공학의 경우 지리학 및 지역학 등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보다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학의 중심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건축학과처럼 문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공학과 역시 토목공학과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실질적인 구조를 책임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이공계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마찬가지로 문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학과들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석소장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건축학과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소재로 우수한 수학 실력을 언급한다면 사정관이나 교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두 번째로 건축공학과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의 지원 동기에서 예술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어필한다면 합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과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소재로 우수한 수학 실력을 언급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건축과 건축공학, 토목공학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물 짓는 데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이 안정성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제대로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수학을 뇌피셜로 떡하니 박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학과는 건물의 설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우는 전공인 만큼 구조역학과 재료역학을 제외하고서는 수학과 물리 역량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축학과의 자기소개서에 그것도 본인의 학업 역량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1번 문항에 수학 실력을 언급을 한다? 건축학과 전공적합성 평가 요소를 말아먹는 것은 물론 건축학이라는 학문과 건축공학이라는 학문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건축공학과 지원 동기로 자기소개서 4번 문항 혹은 면접에서 예술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경우, 물론 예술적인 건축물의 시공 방식이나 건축 재료에 대한 관심을 어필한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공 및 재료 중심이라는 건축공학과의 전공 적합성에도 맞는 이야기이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시공 중심으로 끌고 나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설계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동 한옥마을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한옥의 신비함을 보고 나도 한옥과 같이 역사에 오래 남을 건축물을 짓고 싶다 라고 건축공학과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건축공학과가 아니라 건축학과 자기소개서에 맞는 내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건축공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을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혹은 설계의 역사적 의도 부분에 집중하는 양상이 많이 보이고는 하는데, 이는 건축학과 자기소개서에 적합한 내용이지 건축공학과 자기소개서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대학이나 입학사정관들도 여러분이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을 실제로 다뤄보지 않았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만큼 공학적 지식의 부족함을 먼저 언급하며 건축시공 방식 혹은 재료공학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건축공학과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구성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석소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 모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껍데기를 슬며시 들춰보면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들을 공부하는 전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토목공학과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기반을 다지는 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의 뼈대를 세우는 학과가 바로 설계 중심의 건축학과, 그리고 이 뼈대에 살을 붙이고 여러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건물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건축공학과에서 하는 전공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건축 관련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나 건축 관련 전공들의 면접을 응시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석소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컨텐츠를 보신 학생들은 앞으로 혼동하는 일 없이 꼭 원하시는 대학의 건축 관련 전공들에 입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